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자, 경우의 수 5번째 시간, 화폐를 지불하는 방법과 순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10번에 만원권 5매, 1000원권 11매, 500원짜리 동전이 3개다.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화폐가 나올 경우에 화폐 단위별로 몇 개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원권, 1000원권, 500원권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가지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매니까 5가지일까요? 하나도 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의 매수 또는 개수가 나오면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래서 만원권은 5매니까 6가지가 되겠죠. 금액은 0원부터 5만원까지예요. 자, 1000원짜리는 11매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하면 12가지, 즉 얼마부터? 0원부터 11매인 11,000원까지. 500원짜리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니까 플러스 1 해서 4가지, 즉 0원부터 3개까지인 1,500원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부 어떻게 해야 될까? 62, 4를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 또 묻는 경우이죠. 만약에 더한다면 우리는 만원으로만 6가지, 1000원으로만 12가지, 500원으로만 4가지를 구할 수 있어서 다 합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22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만원권 한 장에 1000원권 두 장에 500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세트가 되는 경우는 포함이 안 되게 돼요. 더할 때는. 따라서 모두 포함하려면 이게 하나의 세트로서 케이스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6, 12, 4를 곱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은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서 마이너스 3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하면 0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부 합쳐서 하나의 케이스, 경우의 수 1이 되니까 모두 동시에 0을 내야만 0원이지 만원, 1000원을 0원을 내면서 500원짜리 하나 내면 총액 내는 돈은 지불하는 돈은 500원이니까 그것은 0원을 지불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3개가 다 0원일 때 지불하지 않을 때만 0원을 지불하게 되니까 케이스 1 하나만 빼는 거죠. 그래서 값은 287가지가 답이 돼요. 화폐 단위당 가지수를 먼저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플러스 1 하고 계산을 한 후에는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을 쓴다. 단서 조항에 있을 경우엔 그만큼 뺀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순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중복을 허락한 순서 배열, 순혈이라는 건 순서를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순혈과 조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배열을 순혈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1, 2, 3의 세 숫자가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4자리수의 정수를 구하라고 하면 1, 10, 100, 1000의 자리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사용하는 숫자가 1, 2, 3, 자리수는 4자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4자리에 숫자를 하나씩 꽂아야 하는데 하나가 부족하죠. 따라서 당연히 중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자리를 쓰려면 숫자가 3개니까 어느 것 하나는 2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 경우 이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수 1000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일까요? 1000의 자리 입장에서는 1, 2, 3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1, 1, 1, 2, 2, 2, 3, 3, 3, 3 다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만 결국 1은 같은 1이니까 3가지가 되겠죠. 1, 2, 3 중에 고르니까 3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중복을 허락할 경우에는 여기서 1 썼다고 해서 100의 자리가 1을 못 쓰나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하나도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 없이 그대로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3개, 1의 자리도 3개를 고를 수가 있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3이 연속해서 4개가 나오네요. 자릿수가 4자릿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곱하게 될 경우에 3의 4제곱이 되죠. 즉 4자리 정수를 구할 경우에는 3의 4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3개 주었기 때문에 3이 된 거고요. 숫자를 5개 주면 5의 4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의 4제곱은 81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몇일 때 뭐 몇 자리 정수일 때는 뭐 지수가 뭐로 가고 이렇게 외울 건 아니고요. 자릿수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는지 따질 수만 있으면 돼요. 몇 초 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포맷을.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비슷한 문제들, 같은 유형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보면 뭔가 같은 게 있어요. 이전에 배운 것과 비슷해. 누굴까요? 윷놀이예요. 윷놀이는 윷짝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윷짝이 있고요. 각 윷짝마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둥근 면이나 평평한 면 2가지. 앞에서 둥근 면 나왔다고 해서 뒤에서 둥근 면이 안 나오나요? 아니죠. 얘가 아무리 앞에서 둥근 면이 나왔다 해도 얼마든지 둥근 면을 선택할 수 있어, 윷짝들이.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 순열과 같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2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동시에 한 세트가 되어야 한 번 던진 케이스니까 곱해서 결국은 2의 4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16가지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총 가지수는 16가지이고 도계, 걸륜, 모가 몇 가지씩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4, 6, 4, 1, 1 암기하라고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윷도 중복을 허락한 순열과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번 11번 3통의 편지를 4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그림을.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그림이거든요. 생각하기에는 아까와는 반대예요. 아까는 1, 2, 3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그 중에 자릿수의 걔네를 중복해서 넣는 경우였다면 이것은 1, 2, 3이 3개로 정해져 있고 이 자릿수가 빌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방금 전 10번에서 주가 되는 경우는 누가 몇 가지를 선택하느냐가 자릿수가 선택을 했어요. 1, 2, 3 중에 선택을 했어, 자릿수가. 여기서는요, 우체통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체통은 선택당하지 않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지가 3통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3하고 4 이렇게 될 경우에 적은 쪽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편지가 우체통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444가 가는지가 관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만약에 빨간색 우체통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빨간색이 아닌 걸 선택해야 하나요? 그런 말이 있는지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죠. 3통이 모두 빨간색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죠. 따라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4, 4,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체통을. 그러다 보니 이 동시에 곱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의 세제곱이 되고요. 4의 세제곱은 64가지. 그래서 어느 쪽에서 선택하느냐를 고르는 거, 어느 쪽에서 몇 가지씩이냐를 선택할 것이냐를 정해야 할 때 숫자가 적은 쪽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숫자가 많은 쪽은 어차피 남을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 하면 방금 전에 10번을 보면 선생님 그럼 이게 숫자가 3개고 자릿수는 4개니까 얘 숫자에서 자릿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1이 얼마든지 4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1, 4개, 2, 4개, 3, 4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4, 3, 12, 12개의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복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1 선택했다고 해서 1 선택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씩 있다. 4배씩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인 자릿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편지가 세 통일 경우에는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다시 이거와 조금 다른 문제. 중복을 여기선 허락을 했죠. 같은 빨간색을 동시에 얘도 선택하고 세 번째 편지도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한번. 자, 보세요. 사람 3명, 동그라미가 사람이고 네모가 의자예요. 사람 3명과 의자가 2개가 있을 때 사람 3명을 의자에 앉히는 경우, 못 앉는 경우도 생겨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이쪽이 3이고 이쪽이 2니까 의자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의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하자. 첫 번째 의자는 몇 명 중에 선택할 수 있냐면 3명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의자는 2개예요. 자, 3명 중에 선택을 하나 했어.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의자가 나머지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여기 앉은 사람을 뺏어다가 다시 똑같이 동시에 앉힐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 2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2명 중에 선택을 하고 1명은 남게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하면 몇 가지가 되나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요런 거. 어느 쪽에서 선택을 할 거냐. 사람을 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써서 곱할 것이냐. 의자를 주도권을 가지고 의자에서 선택을 해서 곱할 것이냐일 때 되도록이면 숫자 적은 쪽에서 하게 돼요.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하자.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의 배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중복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문제를 읽고 한번 보죠. 1, 1, 1, 2, 2, 3을 나열을 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 1, 1, 1, 2, 2, 3은 6개네요. 그리고 정수도 6자리 정수네요. 그럼 이건 누가 주도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정수에서는 자릿수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학생은 111이 있으니까 중복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복이 있는 것이, 중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중복은 허락되지 않고 그냥 같은 것을 같은 것이 있되 하나씩 한 번씩만 고를 수 있어. 한 번 고르고 나면 얘는 더 이상 고를 수 없는 경우예요. 다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자, 자릿수 나오면 일시백지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중요해서 쌤이 이걸 좀 빠르게 올렸어요. 만들어서. 자, 그래서 6자리를 만들어요. 일시백천만 10만. 10만짜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가지죠. 자, 그럼 중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빼기 1이 되겠죠. 따라서 5, 4, 3, 2,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전체가 한 세트로서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10만짜리의 수가 나오니까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65431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 같은 것이 있는 이에요. 즉 111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순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잠깐 참고 자료를 보세요.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ABC의 순열, ABC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나요? 자, 자리를 이렇게 3개를 마련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A나 B나 C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A가 뽑혔다고 할 때 두 번째는 B, C 중에 골라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 2가지가 다 골라져 있으니까 하나. 해서 이걸 곱했었거든요. 이걸 우리는 3팩토리얼이라고 해요. 팩토리얼은 승계하는 거라서 계속해서 그 숫자 이하 1까지 하나씩 줄면서 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에서의 용어니까
이게 깊은 뜻이 있다기보단 용어니까 3팩토리얼 하면 3부터 1까지 하나씩 빼면서 끝까지 곱해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3개짜리의 순열은 3팩토리얼. 그러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4팩토리얼. 순서를 나열하는 경우는 그렇게 돼요. 순서의 나열, 순열, 순서의 배열, 순열이에요. 그런데 여긴 지금 111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만큼 지금 이건 서로 다른으로 생각하고 곱한 거예요. 65432은 같은 것이 있는 건 배제하고 일단 서로 다르다라고 놓고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서 3개가 한 세트로 같아요. 그러면 3팩토리얼만큼 부풀려져 있어요. 이게 숫자가. 그래서 부풀려져 있는 숫자를 다시 바로 잡아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나누기 3팩토리얼. 근데 2개짜리가 또 있으니까 또 나누기 2팩토리얼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또다시 2 곱하기 1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60까지예요. 나중에 정리 꼭 할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 지불 방법의 수는요. 화폐의 단위가 몇 가지냐에 따라서예요. 화폐 단위당 그 화폐의 개수가 뭐 10장이다. 그럼 플러스 1 안 내는 것까지 합해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각각 단위당 나온 가지수를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구한다. 그런데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하라고 할 경우에는 총 지불 방법의 수에서 마이너스 1 한다.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해서 배열을 하라고 하면 계속해서 앞자리에서 선택한 걸 나도 또 선택하고 또 뒷자리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의 가지수가 줄지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계속해서 거듭 제곱을 한다. 그런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씩 줄면서 곱한다.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 안 해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게 거듭 제곱인데 이것은 4, 3, 2, 1 이런 식으로 곱하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앞에서 선택한 것을 뒤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하나씩 줄면서 곱한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은 아니지만 같은 것이 여러 개씩 반복해서 있는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면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끼리 배열하는 것처럼 곱한 다음에 그 같은 것이 n개가 같다. 3개가 동시에 같다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누고 4개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4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뭐 끊임없이 확률 통계가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것의 기초인 경우의 수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경우의 수는 조합이나 순열이나 하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배우게 되니까 반복한 쉬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쉬운 문제들을 처음에는 계속해서 풀어주면서 감을 익히고 나서 나중에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중복을 허락한 또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순열을 쉬운 문제만 골라서 반복해서 먼저 감을 잡으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